영어권 문화의 성장과 발전, 이제 버전 2의 영상입니다. 이전 버전 1의 요약 강의는 흐름을 강조했다면 이번 영상은 그 흐름에 조금의 구체성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대영 제국의 토대를 만들었던 본격적인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켈트의 1차 시부터 튜더의 시작을 다룬 9차 시까지의 영어권 문화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요약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인명들과 지명들 때문에 이야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과 지명들은 과감히 생략하면서 하지만 이전 요약 강의보다는 조금 더 구체성을 더해가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영국의 시작을 시작으로 챕터 1. 영국 역사의 시작 켈트를 소개하며 영어권 문화의 성장과 발전 요약 강의 버전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라 불리는 땅은 어떤 곳이며 그곳에서 살아왔던 영국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국 땅에서 영국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딘 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켈트인들입니다. 켈트인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켈트인들은 유럽 최초로 바지를 입은 민족입니다. 붉거나 금발의 따은 머리, 그리고 흰 피부의 건장한 체격이 전형적인 켈트인들의 모습이죠. 날개 달린 투구, 전차의 사용, 맥주를 마셨던 민족으로도 기억됩니다. 애니미즘적 다신교를 믿어서 드루이드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신앙의 지도자들을 드루이드라고도 합니다. 아스왕 전설에 등장하는 멀린이 대표적인 드루이드죠. 켈트의 축제 중 하나가 현대의 할로윈의 기원이 된 점 또한 켈트 문화유산 중 대표적인 것입니다. 켈트인들은 로마 이전의 유럽 대륙의 지배자였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강성해지면서 유럽 대륙의 켈트족들은 로마 문화에 흡수되었고 이들 중 일부가 브리튼 섬으로 이주하여 영국 역사의 첫 장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의 힘은 브리튼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브리튼 섬의 켈트인들도 로마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죠. 로마 장군 줄리어스 시저의 두 차례에 걸친 침공으로 브리튼의 켈트인들도 로마 문화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는 마침내 AD 43년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완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로만 브리튼 시대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켈트인들은 로마의 침공에 마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유명한 저항 세력으로는 시저에 대항했던 카스왈도,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대항했던 카라도크, 그리고 네로 황제로 하여금 브리튼 철공까지 고민하게 만들었던 이케니 왕국의 부디카 여왕 등이 있었죠. 하지만 이들 세력은 모두 로마에 패배했고 켈트인의 브리튼은 약 400여 년간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만 브리튼 After Roman Invasion 파트 1의 챕터 2는 로만 인베이전 이후 400여 년간의 로만 브리튼 시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챕터 2 로마의 400년 지배는 영국 역사의 시작점으로서 브리튼 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로마가 브리튼에 남긴 흔적들 중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많은데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로마인들이 건설한 도시들과 도로, 그리고 하드리안 성벽으로 대표되는 방어벽입니다. 여기 보이는 하드리안 성벽은 픽트와 스코트인들과의 경계선이면서 전체 로마 제국의 최북단 국경선이기도 했죠. 로마인들이 건설한 도시 몇 개만 살펴볼까요? 우선 로마 해군의 전진 기지였던 론도니움은 현재의 런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스터로 끝나는 지명들은 요새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합니다. 대표적인 도시들이 맨체스터, 윈체스터, 콜체스터 등이죠. 그리고 로마 시대 욕탕의 모습을 고스란히 반직하고 있는 도시 바스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목욕탕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로마 유적과 유물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목욕탕과 같은 시설이 가능했던 것은 그 당시 로마 건축기술의 산물인 상수도 시설이죠. 그리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국가의 실핏줄과도 같은 도로망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로만 브리튼 시대입니다. 당시 만들어진 도로들이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로마의 직접 지배를 받게 된 시기에 로마의 문화에 동화된 켈트인들을 브리튼인이라 부릅니다. 끝까지 저항한 켈트인들도 있지만 로마의 발달된 문화에 대부분의 켈트인들이 동화되어 버리죠. 로마에서 건너온 로마인과 켈트인들은 400여 년간 결혼으로 맺어지는 등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며 브리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로마화된 켈트인이라 보면 되겠죠. 이 시각 자료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철자가 좀 다릅니다.
브리타니아의 영어식 표현인 브리튼은 Britain인데 로만 브리튼 시대의 로마 지배지 주민들을 브리튼 섬의 로마화된 켈트인들을 가리키는 말은 Briton입니다. 하지만 발음은 같습니다. 로마화된 켈트인, 브리튼. 하지만 끊임없이 로마인들에게 저항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픽트족과 스코트족입니다. 지도에서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브리튼 섬 북부 칼레도니아라 불렸던 현재의 스코틀랜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이들로서 하드리안 장벽을 넘나들며 로만 브리튼과 대립하고 있었죠. 이들의 세력이 브리튼인들, 즉 로마화된 켈트인들을 크게 위협하는 시기가 다가왔으니 바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시기입니다. 게르만 민족의 침략을 막고자 로마는 브리타니아, 즉 브리튼 섬을 떠나게 됩니다. 브리튼 섬을 지켜주던 로마 군인들의 철군으로 브리튼 섬은 그야말로 무주공산이 되어버리고 이 비어있는 권력의 공백 상태를 하드리안 장벽 북쪽의 픽트족과 스코트족이 넘보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로마군이 떠나간 브리튼을 하드리안 장벽 너머의 픽트와 스코트인들이 내려와 브리튼인들을 침탈합니다. 이제 브리타니아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브리튼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날의 영국을 이루는 로마식 표현 브리타니아에서 이제 브리튼으로 시대가 전환됩니다. 그러나 그 전환의 시기는 또 다른 침략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400여 년 전에 로만 인베이전이 있었다면 이제 앵글로색슨 인베이전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또 다른 인베이전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이제 브리튼은 앵글로색슨의 침략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앵글로색슨의 7왕국 시대가 펼쳐지며 잉글랜드의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자, 그러면 제3장을 시작해볼까요? 잉글랜드의 탄생, The Age of Heptarchy After Anglo-Saxon Invasion, Chapter 3입니다. 이때 브리튼의 지도자 보티건은 다른 세력의 힘을 빌어 픽트와 스코트에 대항하고자 하는데 그들은 바로 유럽 대륙 게르만 민족의 한 갈래였던 앵글족, 섹슨족, 그리고 주트족이었습니다. 이들을 통칭하여 앵글로색슨이라 합니다. 이들 세력은 보티건과 연합하여 픽트와 스코트를 물리쳤으나 결국은 보티건 세력, 즉 브리튼인들과도 싸우게 되죠. 앵글로색슨 세력은 브리튼 섬을 자신들의 터전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브리튼 섬으로 건너온 앵글로색슨 세력이 보티건 세력을 물리치고 브리튼의 노른자위와 같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브리튼인들은 어제까지의 동지였던 앵글로색슨의 공격에 브리튼의 북쪽, 스코틀랜드, 서쪽 웨일스, 남서쪽 코널, 그리고 일부는 프랑스의 브르타뉴 지방으로까지 쫓겨가게 됩니다. 이때 브리튼인들과 앵글로색슨 세력의 대결 구도에서 전설적인 영웅 아서왕이 등장하죠. 패퇴하여 쫓겨가던 거의 절멸 직전의 브리튼인들이 한 전투에서 크게 이겨서 앵글로색슨인들의 침공을 저지시킨 일이 있었는데요. 이 전투가 바로 바돈산 전투이고 이 전투의 승리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아서왕 전설입니다. 아서왕 전설은 후에 기사문학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영웅상을 만들어내죠. 앵글로색슨족의 공세로 브리튼 섬에서 사라질 뻔했던 브리튼인들은 산악지대인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코널 지방으로 쫓겨가기는 했지만 아서왕의 전설에 등장하는 전투에서의 승리로 브리튼 섬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노른자위와도 같은 브리튼 섬의 중심부는 앵글로색슨인들이 차지해버리죠. 그리고 이들 앵글로색슨인들이 차지한 지역은 오늘날 잉글랜드로 불리게 됩니다. 지금의 영국을 구성하는 4개의 국가들 중 켈트인들이 중심이 된 코널 지방, 그 코널 지방을 포함한 잉글랜드만이 앵글로색슨 중심의 나라이며 나머지 3개 나라,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는 켈트인들이 중심이 된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3개의 켈트인들의 나라 사람들과 잉글랜드의 잉글리시들과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국 사람 만났을 때 Are you English? 라고 하면 안 돼요. Are you British? 라고 물어보면 Yes, I'm British. Actually, I'm Scottish. 또는 I'm Welsh. I'm Irish. 또는 I'm English. 이렇게 대답해 줄 거예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는 켈트인들로 이루어진 켈트 6국을 나타낸 것입니다. 초록색 지역이 아일랜드, 파란색 지역이 스코틀랜드, 빨간색이 웨일스, 노란색이 코널, 좀 더 진한 노란색이 맨섬, 그리고 검은색이
작은 브리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프랑스의 브르타뉴 지방입니다. 현재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로 다른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들은 모두 켈트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의식이 강하죠.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월드컵 경기를 할 때 나머지 켈트 국가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가 프랑스를 응원한다고 할 정도니까요. 브리튼인들을 웨일스 코널 지방으로 몰아내버린 앵글로색슨은 7개의 왕국으로 정립하게 됩니다. 이른바 7왕국 시대입니다. 7왕국이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백제와 고구려가 망하고 통일신라가 시작되는 시기에 해당하죠. 뭔가 흐름이 비슷하죠. 7왕국의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상기시켜볼까요? 그래도 이 중 노선브리아, 머시아, 그리고 웨섹스의 3개 나라 정도는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북쪽부터 시작해보죠. 맨 북쪽의 노선브리아 왕국, 그 아래 중북부를 차지하고 있는 머시아 왕국, 맨 동쪽에는 이스트 앵글리아, 그리고 머시아와 이스트 앵글리아 마주하고 있는 에섹스 왕국, 맨 아래에는 서섹스 왕국, 그리고 남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웨섹스 왕국이 있죠. 동쪽 맨 끝에는 켄트 왕국이 있습니다. 에섹스는 이스턴 섹슨, 서섹스는 서던 섹슨, 그리고 웨섹스는 웨스턴 섹슨 왕국입니다. 한층 익히기 쉬워졌죠? 하지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7왕국 시기 후반기에 들어서면 이 7개의 왕국들이 웨섹스, 머시아, 노선브리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3개 정도는 외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이 머시아와 노선브리아는 왕국의 영토가 크게 축소돼 버립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고려 말부터 우리나라에는 왜구의 침입이 아주 극심했었습니다. 그리고 브리튼 섬에도 이 왜구에 해당하는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바로 데인이었죠. 바이킹이라 부르는 바로 그들입니다. 8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9세기 내내 노르웨이와 덴마크 지역을 근거로 한 이들 바이킹, 데인인들이 브리튼을 침공하여 앵글로 섹슨인들을 침탈합니다. 앵글로 섹슨의 왕국들은 차례로 데인인들의 지배하에 들어가는데 이때 데인인들의 세력이 있던 지역을 데인로라고 합니다. 데인인들의 법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란 뜻이겠죠. 데인로는 노선브리아 거의 모든 지역과 머시아 일부 그리고 이스트 앵글리아 지역을 포함하는 잉글랜드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크기였습니다. 잉글랜드의 데인의 문화가 이식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이 데인인들의 세력이 맹위를 떨치며 잉글랜드 전역이 이들에 의해 지배당하기 직전 앵글로 섹슨인들을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이게 한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웨섹스 왕국의 알프레드 대왕입니다. 잉글랜드 남쪽에서 데인인들의 압박을 견디고 있던 웨섹스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앵글로 섹슨인들을 통합하며 잉글랜드라는 국가 및 민족 정체성을 마련했고 데인인들의 침략으로부터 브리튼 섬을 지켜냈던 알프레드 대왕. 이 알프레드 대왕은 특히 에딩턴 전투를 통해 절멸 직전의 앵글로 섹슨 세력을 데인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냈으며 이를 통해 앵글로 섹슨인들을 잉글랜드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되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통합 노력은 문화적 영역에서도 빛을 발하는데요. 라틴어 문헌들을 앵글로 섹슨의 언어 즉 영어로 번역하고 영문법의 체계를 다지며 표준 영어의 기틀을 다지는 등 언어를 통한 앵글로 섹슨인의 정체성 형성에도 크게 기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알프레드 대왕이 쌓아 올린 기반을 바탕으로 그의 아들 에드워드와 손자 에설스텐 역시 꾸준히 데인인과 싸웠고 결국 에설스텐대에 이르러서는 데인인들을 몰아내고 잉글랜드를 통일하여 브리튼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저번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임진왜란 때의 광해군과 한글 창제의 세종대왕 두 분을 합친 캐릭터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분입니다. 에설스텐 왕 다음에 여섯 소년왕 기억하시나요? 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진 시기이긴 하지만 마지막 소년왕으로 즉위한 후 꽤 오랜 기간 동안 잉글랜드를 통치했던 에설레드 2세의 시기로 바로 직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설레드 2세 시기 역시 데인인들과의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던 시기인데요. 특히 에설레드 2세의 명령에 의해 잉글랜드 내에 거주하고 있던 데인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에 대한 복수로 덴마크 왕 스벤이 이끄는 데인인들의 2차 침공 또한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약탈의 수준이 아니라 잉글랜드를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규모 군대의 브리튼 침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벤의 아들 카노트가 당시 잉글랜드 왕 에드문드 아이언사이드, 용맹왕 에드문드와의 대립과 협약을 통해 잉글랜드 북부를 지배하다가 에드문드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에 잉글랜드 전체가 대인인 카누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The Age of Anglo-Saxon Scandinavia Empire after Dane Invasion. 이제 브리튼은 데인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덴마크를 배경으로 하는 이유가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덴마크 왕가의 통치를 받게 되는 영국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챕터 4. 이때부터 앵글로 스칸디나비아 제국, 즉 북해 제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잉글랜드를 정복한 후에 차례차례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왕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제국이라 불릴 수 있는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 왕국의 주인공은 바로 카노트입니다. 파도와 관련된 그의 에피소드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죠. 이 에피소드에서 보여지듯이 카노트는 자신의 정적들을 모조리 제거한 후에는 신앙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며 선정을 베푸는 왕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카노트는 알프레드 대왕과 더불어 대왕의 칭호를 받는 인물입니다. 카누트 the Great이라 불리죠. 대제국을 건설했다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대왕의 칭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앵글로색슨을 지배한 대인 왕국을 세웠지만 앵글로색슨인들을 차별 없이 대했고 앵글로색슨 문화를 존중했던 왕이었습니다. 대인로 지역에 미쳤던 대인인들의 문화, 그리고 카누트 대왕 시절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대인의 문화들은 현재 영국을 구성하는 주요한 문화적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영국 속 대인 문화라는 주제로 공부해도 참 재미있을 부분이죠. 특히 파란색으로 제시된 고대 영어의 어휘들이 이때 대인인들이 사용했던 스칸디나비아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의 take, cut, skin, die 등의 스칸디나비아어의 뿌리를 두고 있는 어휘로 대체되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인인들의 어휘가 오늘날의 영어 형성에 큰 역할을 한 것이죠. 이 부분도 관심 있는 친구들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요약 정리 시간이라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이킹의 상징, 항해술이죠. 대영 제국의 해군의 힘은 대인인들의 해양 문화와 후에 잉글랜드를 정복하게 되는 또 다른 바이킹의 세력, 노르만인들의 해양 문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카누트 대왕 이후 에슬레드 2세와 노르망디의 엠마의 아들 에드워드가 왕위를 이어서 에드워드 디 컴패서가 됩니다. 에슬레드 2세가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자 당시 유력한 세력이었던 노르망디 공의 여동생과 결혼했다는 것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에슬레드 2세의 부인이었던 잉글랜드의 왕비 노르망디의 엠마가 에슬레드 2세 사후 카누트 대왕과 재혼하여 앵글로 스칸디나비아 제국 즉 북해 제국의 왕비까지 됩니다. 따라서 그의 아들 에드워드의 왕위 계승이 더 용이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에드워드가 왕위를 잇기 전 왕의 자리에 올랐던 2명의 카누트의 다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이때 잉글랜드는 고드윈이라는 백작 가문이 큰 세력을 떨치고 있었죠. 아마 그들은 내심 고드윈 왕가를 꿈꿨을 겁니다. 하지만 망명 같던 에드워드가 귀환하여 왕이 됐죠. 에드워드 더 컨페서, 참여왕 에드워드가 웨섹스 왕가를 이제 이어가게 되는데 하지만 문제가 있었으니 그가 후사를 남기지 않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는 이 에드워드 디 컨페서가 후사를 남기지 않고 죽은 이 사실에서 출발하여 커다란 역사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잉글랜드를 만들게 된 아주 큰 전환점이 만들어지게 되죠. 에드워드의 처남이자 고드윈 가문의 장남 해롤드가 왕위를 계승하여 해롤드 2세가 되는데 이에 반기를 든 세력이 있었으니 노르웨이 국왕 하르다르다와 노르망디의 윌리엄입니다.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 자신에게 있다고 노르웨이 국왕 하르다르다가 영국 북동부를 침공해오죠. 이때 길잡이를 하니가 해롤드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합니다. 해롤드 2세와 동생의 갈등과 반목이 영국의 역사, 즉 나아가서는 세계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하지만 해롤드 2세는 스탠포드 다리 전투에서 이들을 물리치게 되고 잉글랜드 왕위를 지켜내게 됩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세력이 있었으니 그 세력은 바로 노르망디의 윌리엄입니다. 해롤드 왕은 노르망디의 윌리엄과는 헤이스팅스 전투를 치르게 되죠. 이 과정은 자세하게 다뤘으니 결과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군을 물리친 해롤드는 바로 헤이스팅스로 가서 이 헤이스팅스에 상륙한 윌리엄의 군대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해롤드 2세의 패배. 1066년 헤이스팅스 전투에서의 패배는 단순히 해롤드 2세 개인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로만 인베이전, 앵글로색슨 인베이전, 데인 인베이전에 이은 또 하나의 인베이전이면서 역사적으로는 노르만 컨퀘스트라고 불리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프랑스 문화에 동화되었던 노르만인들에 의한 브리튼 정복은 브리튼에 프랑스 문화가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브리튼의 정치적, 사회적, 언어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켈트 시대부터 노만 컨퀘스트의 1066년에 이르기까지의 영어권 문화의 성장과 발전 파트 1 영국의 시작의 요약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영국이 영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노만 컨퀘스트 이후의 영국의 모습, 100년 전쟁까지의 파트 2의 내용 요약과 그리고 파트 3의 첫 챕터 장미전쟁과 종교개혁의 튜더 왕조의 내용까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 자료는 여러분의 그 영어권 문화의 성장과 발전의 9차시에 이르는 긴 아주 토탈 한 6시간에서 7시간짜리의 그 영상을 1시간으로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어권 문화의 성장과 발전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영미 문화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단단한 초석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